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말 휴일은 잘 보내셨나요? 주말 사이 과연 어떤 새로운 소식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시는 영상은 러비뉴스입니다. 주식하는 분들 사이에 아마 핫한 기업 중 하나일 겁니다. 바로 엔비디아죠. 소비자들은 그래픽카드 때문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뭔가 모를 이 애증이 쌓여가는 기업 중 하나가 되어버렸는데, 반면에 주식 쪽에서는 핫 아이콘 중 하나입니다. 지난해 엔비디아의 주가는 100%가 넘게 뛰어올랐고, 올해 들어서도 현재까지 70%가 넘게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1월쯤에 엔비디아 주식을 만약 샀다면 지금쯤 못해도 3배 가까이 올랐다고 보면 됩니다. 뭐 환율 변동도 있었으니까 여튼 재미를 좀 봤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재작년부터 엔비디아 주식 이야기를 이제 틈틈이 했을 때 구입했었던 제 지인들을 예로 들자면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한 3배 정도 가까이 아마. 네. 양심이 있으면 술 좀 사라. 자, 현재 220달러 수준의 엔비디아 주가가 1000달러대로 확 치고 올라갈 수 있게 도와줄 날개가 있습니다. 그 날개는 바로 ARM 인수일 겁니다. 굳이 따지고 보면 이 인수 어떻게든 해낸다면 사실 1000달러가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ARM 인수 과정은 꽤나 험난한 상황입니다. 일단 28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다음 달 초 ARM 인수에 대해서 EU 반독점 승인을 요청할 것으로 보이고, 규제 당국은 예비 조사 후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동안의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본다면 엔비디아의 ARM 인수에 대해 반대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테슬라와 아마존, 그리고 삼성, 여기에 퀄컴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엔비디아의 ARM 인수 반대를 표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ARM 인수 반대를 표하는 기업들의 특징은 아시다시피 하나같이 ARM의 설계 기술 혹은 이를 기반으로 한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기업들입니다. 자, 반대로 엔비디아의 ARM 인수를 지지하는 기업도 나타났죠. 대표적으로 브로드컴, 미디어텍, 그리고 마벨이 있습니다. 자, 만약 엔비디아가 ARM 인수를 성사시킬 경우 산업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아마 이 인수 과정이 쉽진 않을 겁니다. 어쩌면 실패할 수도 있겠죠. 반대하는 기업들도 엔비디아가 시장을 독점할 이 가능성을 두고 경계하고 있는 걸 겁니다. 글쎄요, 정말 순탄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고, 현재 과정도 굉장히 순탄하지 않은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될지 궁금하네요. 일단 유럽의 허들부터 넘어야 되겠죠. 자, RTX 3080 Ti가 출시되기 전 다양한 루머가 있었고, 저 역시 이때 RTX 3080 Ti가 2가지 모델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쨌든 최종적으로 RTX 3080 Ti는 12GB 모델만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GB 모델은 그냥 루머인 것으로 마무리되는 그림이었죠. 하지만 지난 12월 30일 EC에 기가바이트의 RTX 3080 Ti 20GB 모델명의 등록이 다시 거론되면서 비디오 카즈는 최근 러시아에서 촬영된 3080 Ti 어로스 익스트림 20GB 모델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자, 사진은 패키징에 붙어있는 스티커와 제품의 후면부에 부착된 시리얼 스티커인데요. 이 사진만 가지고서 실제로 20GB 모델이 있다라고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어쨌든 만약 나온다고 한다면 그렇죠. 사실 가능성에서 두고 본다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3090 슈퍼가 나온다는 카더라가 지금 나오고 있고, 이 시점에서 만약 3080 Ti 20GB 모델이 나온다면 3090 슈퍼가 나온다라는 부분이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어쨌든 3080 Ti 20GB 모델이 나오든 3090 슈퍼가 나오든 그것보다도 좀 그래픽 카드를 좀 살 수 있는 환경이 빨리 좀 조성됐으면 좋겠네요. 자, 최근 기가바이트는 최악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파워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해킹을 통한 중요 문건 유출로 AMD의 기밀 문서가 공개되는 등 여러 가지로 깝깝한 상황을 겪고 있는 거죠. 특히 기가바이트 파워 문제는 좀 심각합니다. 이 GP-P750M 모델과 P850M 모델은 해외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기가바이트가 제작한 폭탄이라는 평까지 듣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심각해진 데는 사실 기가바이트의 역할이 컸습니다. 파워에 문제가 있다는 소비자들과 이를 기반으로 테스트를 진행해본 리뷰어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기가바이트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여기저기서 실제로 핫하게 불타오를 수 있음을 보여주니까
그때서야 문제를 인정했습니다. 자, 이제 뉴에그에서는 해당 모델의 반품 및 교환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무조건 진행해 주는 건 아니고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특정 시리얼 넘버 내에 포함된 이 제품의 경우 진행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제가 뉴에그에서 교환해 준다라는 부분을 확인한 이후에 국내 상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일단 이거를 모르는 분들이 많은 건지 아니면 해당 파워 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국내에는 별로 없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해당 제품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많이 문의를 하고 있는 모양은 아니더라고요. 또 유통사 역시 해당 제품에 대해서 뭐 본사로부터 따로 지침받은 게 없다라고 뭐 응대를 하고 있던데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제품들은 이번 상황과 관련이 없는 걸까요? 뭐 사실 뭐 이 정도 문제라면 얼마나 판매가 되었든 간에 유통사에서 좀 살펴보고 소비자들이 물어보기 전에 미리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 좀 공지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중화권 매체인 IT홈에 따르면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부활하는 기미가 보이자 채굴업자들이 또다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특히나 3060ti 및 3060이 빠르게 시장에서 사라져 뭐 어딘지 모를 탄광으로 끌려가고 있고 그와 더불어 9월 들어서는 8월 대비 최대 50% 가까이 그래픽카드 공급량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도 부족해지고 재고도 부족해지는데 광산으로 죄다 끌려가서 시장에서는 보지 못할 거다. 뭐 이 이야기죠. 자, 중화권 소식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런 소식이 따로 뉴스로 나오고 있지 않는 이유는 아마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미 구하기도 어렵고 보기도 힘들기 때문에 저런 걸 굳이 뉴스로 이제 다룰 필요가 없어서겠죠. 그쵸? 그럴 거예요. 예. 뭐 중국은 그래도 제품이 좀 보였나 보죠. 우리나라는 제품이 아예 안 보였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뉴스가 아예 안 그래요. 아닌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 자, 트위터발 카더라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트위터발 카더라는 둘 중 하나입니다. 맞거나 아니면 허무맹랑하거나. 자, 코파이트 7 카미라고 하는 트위터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관련 카더라를 자주 유출하는 곳인데 이를 통해서 나온 카더라예요. 카더라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엔비디아는 RTX 4000번대 에이다 러블레이스를 TSMC의 5나노 공정을 통해서 생산할 거다. 그러니까 내용은 이런 겁니다. 삼성은 엔비디아를 TSMC에 뺏겼다. 놓쳤다 뭐 이런 거예요. 뭐 최근에는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퀄컴도 이미 인텔 쪽에 뺏기는 게 거의 뭐 사전 예약되다시피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삼성은 힘들게 유치하는 고객들을 계속 놓치고 있는 겁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그리고 출시 일정에 대해서는 정확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뭐 그렇죠. 뭐 아무리 카더라라고 하더라도 이 시점에 뭐 정확한 출시일까지 언급하는 건 좀 어려울 겁니다. 단 누구나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예측해 볼 수 있는 아마 그 수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2년쯤 뭐 관련 소식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할 거고 하반기 들어서 뭐 생산에 들어간 후 진짜 빠르면 뭐 2022년 연말 늦으면 2023년 초 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월요일이다 보니까 소식이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뭐 내일, 모레 좀 더 많은 소식을 가지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함께 파이팅하면서 좋은 일들만 가득한 한 주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러비다트 채널에서는 IT 관련 정보와 리뷰, 언박싱 그리고 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